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술적 분석 편은요, 바로 이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편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의 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투자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변동이 표준 편차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위, 아래 폭이 같이 움직이는 밴드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는 세 개의 세 개의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상한선이 있고요. 하나는 하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있습니다.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구성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라인으로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선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이 95%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추세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보겠지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의 주가가 가까워지면 매수 관점,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주가가 가까워지면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과 확산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수렴 이후 주가가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매수의 시점으로 보고요. 반대로 밑으로 하향 돌파 시 매도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뒤에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의 수렴 국면, 아까 모이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일 때 보시면은 이 위에 빨간색 선, 아래 빨간색 선, 그 다음에 중간에 까만색 선이 있죠. 가운데 까만색 선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상한선이 있고 아래로 하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이 수렴은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모여 있는 국면에서 갑자기 이 상단선을 양봉으로 뚫어버리면 이때 이제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쫓아가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못 가면은 짧게 손절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돌파할 때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수렴 이후에 상단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 매수의 시점이라는 거고, 올라가던 주가에서 음봉이 발생이 되거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매도의 시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최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역시나 상단선과 하한선, 그다음에 중심선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선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렴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저는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뚫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렴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음봉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국면에서는 상단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해 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수렴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때는 매도의 관점입니다. 손절이나 매도의 관점인데, 수렴을 하고 나서 위로 뚫으면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딱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나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위로 상단을 돌파해주면 매수, 반대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해주면 매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의 수렴 국면에서 매수와 매도 시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를 추종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은 95%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추세 추종은 볼린저 하한선에 왔을 때 매수로 하고 상한선에 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종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하한선이 될 거고 위에 빨간색 선이 상한선이 될 건데 결국에 주가가 하한선에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고 반대로 올라가서 상한선에 부딪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하한선의 매수, 상단선의 매도, 하한선의 매수, 상단선의 매도, 하한선 매수, 상단선 매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한선에 왔다라고 해서 매수보다는 하한선에서 양봉이 뜰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양봉이 뜨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한선에 왔다라고 저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상한선에 와서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자. 음봉. 상한선에 왔다고 팔지 말고 상한선에서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한선에 왔을 때에도 보통 그냥 이제 하한선에 왔으니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호재가 좀 될 만한 요소들이 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나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좀 역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이 하한선을 이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한선을 이탈을 시켜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위로 빡 치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개인들이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렴 국면에서겠죠. 이런 수렴 국면에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의 시그널이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음날 물량을 확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좀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볼린저 밴드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냥 무조건 왔다고 사는 것보다는 왔는데 시장의 상황이나 이 종목의 이슈 고려해서 참고 지표로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올라갔을 때에도 역시나 이 국면에서 시장이 좀 안 좋다거나 또는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술적 분석편은요. 바로 이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편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의 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투자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변동이 표준 편차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위, 아래 폭이 같이 움직이는 밴드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는 세 개의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상한선이 있고요. 하나는 하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있습니다.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구성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라인으로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선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이 95%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추세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보겠지만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주가가 가까워지면 매수 관점,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주가가 가까워지면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과 확산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수렴 이후 주가가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매수의 시점으로 보고요. 반대로 밑으로 하향 돌파 시 매도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뒤에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의 수렴 국면, 아까 모이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일 때 보시면은 이 위에 빨간색 선, 아래 빨간색 선, 그 다음에 중간에 까만색 선이 있죠. 가운데 까만색 선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상한선이 있고 아래로 하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이 수렴은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모여 있는 국면에서 갑자기 이 상단선을 양봉으로 뚫어버리면 이때 이제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쫓아가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못 가면은 짧게 손절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돌파할 때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수렴 이후에 상단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 매수의 시점이라는 거고, 올라가던 주가에서 음봉이 발생이 되거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매도의 시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최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역시나 상단선과 하한선, 그다음에 중심선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선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렴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저는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뚫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렴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음봉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국면에서는 상단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해 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수렴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때는 매도의 관점입니다. 손절이나 매도의 관점인데, 수렴을 하고 나서 위로 뚫으면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딱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나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위로 상단을 돌파해주면 매수, 반대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해주면 매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의 수렴 국면에서 매수와 매도 시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를 추종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은 95%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추세 추종은 볼린저 하한선에 왔을 때 매수로 하고 상한선에 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세 추종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하한선이 될 거고 위에 빨간색 선이 상한선이 될 건데, 결국에 주가가 하한선에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고, 반대로 올라가서 상한선에 부딪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하한선의 매수, 상단선의 매도, 하한선의 매수, 상단선의 매도, 하한선 매수, 상단선 매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한선에 왔다라고 해서 매수보다는 하한선에서 양봉이 뜰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양봉이 뜨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한선에 왔다라고 저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상한선에 와서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자. 음봉. 상한선에 왔다고 팔지 말고 상한선에서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한선에 왔을 때에도 보통 그냥 이제 하한선에 왔으니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호재가 좀 될 만한 요소들이 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나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좀 역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이 하한선을 이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한선을 이탈을 시켜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위로 빡 치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개인들이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렴 국면에서겠죠. 이런 수렴 국면에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의 시그널이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음날 물량을 확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좀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볼린저 밴드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냥 무조건 왔다고 사는 것보다는 왔는데 시장의 상황이나 이 종목의 이슈 고려해서 참고 지표로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올라갔을 때에도 역시나 이 국면에서 시장이 좀 안 좋다거나 또는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